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소라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카페로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멎었다. 소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었다. 소라는 평소처럼 가족의 압력에 시달리며 약혼자와의 결혼을 준비 중이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삶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라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로 날이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약혼자 민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지만 소라에게는 그저 의무감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매일 밤 소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녀는 남자들에게 끌리지 않는 걸까? 왜 항상 여자친구들의 미소에 마음이 설레는 걸까? 이러한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카페 안에서 소라는 주문을 하다 소율이와 눈이 마주쳤다. 소율이는 26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사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타입이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같이 피할까요? 소율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소라는 당황했지만 그 미소에 끌려 자리에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소율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가족이 반대해도요. 그 말에 소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소라는 소율이를 잊을 수 없었다. 출근길에, 집에서, 심지어 약혼자와의 데이트 중에도 소율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소라는 소율이의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SNS를 통해 그녀를 찾았다. 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이 왔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소라 씨,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라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소율이에 대한 끌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소라는 밤마다 울었다. 이게 잘못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느껴야 해? 부모님은 이미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다. 초대장까지 인쇄되었다. 소율이는 소라의 고민을 듣고 말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잘못된 거야. 하지만 소라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약혼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율이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이 이중생활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한편 소율이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비슷한 관계로 인해 가족과 결별한 경험이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소라를 만난 후 소율이는 다시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소라의 약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너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소라의 대답은 망설임이었다. 이 망설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소라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회사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소라는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접했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받는 비난과 차별.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소율이와 함께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다. 우리 그냥 도망칠까? 소율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소라의 마음에 새겨졌다. 소라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소율이와의 만남은 이제 주말마다 이어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소율이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의 눈빛이 변했어.
더 밝아졌어. 소라는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민준을 칭찬했다. 민준 씨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복이 많아.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소유리에게 가 있었다. 밤에 소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소유리의 답장. 내가 안아줄게. 이 단순한 말이 소라를 지탱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공포스러웠다. 소유리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사귀다 발각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신감까지. 예소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다. 너는 강해. 나처럼 약하지 않아. 하지만 소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척하는 거야? 너와 함께하면 진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대화가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다. 한편 민주는 소라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라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일이 바빠서. 하지만 민주는 의심을 품었다. 그는 소라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소라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소유리와 만날 때마다 주변을 살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소라는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부모님께 말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부모님은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초대장 다 보냈어. 아버지는 소라를 나무랐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 씨가 얼마나 좋은데. 소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결정의 대가는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소유리는 소라를 위로했다. 내가 행복해야 해. 가족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소유리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소라에 대해 물었다. 그 여자 정말 너랑 사귀는 거야? 그녀 약혼자 있잖아. 소유리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하지만 나를 사랑해. 친구들은 걱정했다. 이게 배신 아니야? 그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에 소유리는 동요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만남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한 번은 소라의 집 근처에서 만났다. 우연히 민준이 지나가다 목격할 뻔했다. 소라는 공포에 질려 소유리를 밀쳤다. 미안해. 너무 위험해. 소유리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알아.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우리 둘 다 아파. 이 사건 후 소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소유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소라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유리와의 만남은 이제 매일이 되었다. 그들은 서울의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몰래 만났다. 이제 그만해야 할까? 소라가 물었다. 소유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우리는 운명이야.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소유리의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마침내 소라의 비밀을 알아챘다. 소라의 일기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그 안에는 소유리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충격받은 민주는 소라를 추궁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여자를 좋아해. 소라는 부정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민준아. 나 자신을 속였어. 민주는 분노했다. 이게 배신이야. 우리 가족, 내 가족 다 망신당할 거야. 그는 소라를 떠났다. 이 소식이 부모님에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소라를 때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다.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부모님은 소라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동성애자라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소라는 길거리에서 울었다. 사회의 정죄가 현실이 되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너 미쳤어. 왜 그런 선택을 해? 소라는 고립되었다. 소율이는 소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살아. 나랑 함께. 소라는 감사했지만 상처가 컸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정상적이지 못할까? 소율이는 안아주며 말했다. 정상은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야. 하지만 소율이도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최근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소율이는 거부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소율이는 소라에게 제안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여기서 벗어나자. 소라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의견 차이가 싸움으로 번졌다. 너는 항상 도망치려 해. 현실을 직시해. 소라가 소리쳤다. 소율이는 상처받아. 그럼 너 혼자 결혼해. 라고 말하고 떠났다. 이 반목이 두 사람을 분리시켰다. 한편 민주는 복수심에 불타 소라의 비밀을 퍼뜨렸다.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소라를 불렀다.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면 안 돼. 소라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했다. 하지만 소율이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재회한 두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소라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이 사랑이 옳은지 모르겠어. 소율이는 사랑의 옳고 그름이 어딨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 대화 후 소율이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과거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었다. 나 때문에 너가 더 아플까 봐 숨겼어. 이 소라는 충격받았다. 소라와 소율이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소라를 설득하려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아. 그들은 동성애를 병으로 여겼다. 소라는 거부했지만 매번 통화 후 울었다. 왜 이해 못해줄까? 사회적 차별도 심각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이상의 소율이는 직장에서 클라이언트가 거부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일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소라는 새 직장을 구했지만 과거 소문으로 인해 어려웠다. 그녀들은 매일 싸웠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소라가 물었다. 소율이는 그래. 하지만 후회 안 해. 민준의 가족이 개입했다. 그들은 소라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이야. 소라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이 과정에서 소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내가 왜 민준을 배신했을까?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소율이는 위로했지만 자신도 지쳤다. 나도 포기할까 봐 두려워. 큰 충돌이 일어났다. 소라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가족을 버리고 소라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사랑해. 하지만 소율이를 사랑해. 이 어머니는 충격받아 떠났다. 이 사건 후 소라는 우울증에 빠졌다. 소율이는 그녀를 돌봤지만 관계에 금이 갔다. 너 때문에 나도 아파. 소율이가 속내를 드러냈다. 반전이 일어났다. 소율이가 과거 연인과 재회했다. 그 여자는 소율이를 설득했다. 소라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아. 나랑 다시 시작해. 이 소율이는 동요했다. 소라에게 말하지 않고 만났다. 이 만남이 소라에게 발각되었다. 너 배신한 거야? 소라는 절망했다. 소율이는 그냥 친구야. 믿어.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이 배신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소라는 혼자 남아 반성했다. 내 선택이 모두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거부했다. 소율이는 후회하며 소라를 찾았지만 소라는 피했다. 이 분리는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시간이 흘렀다. 소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을 바꾸고 혼자 살았다. 소율이는 해외로 떠났다. 그들은 연락을 끊었다. 소라는 밤마다 과거를 회상했다. 그 사랑이 진짜였을까?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소라는 울었다.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소라는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상처가 나를 성장시켰어. 소율이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었다. 마지막 만남이 일어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오랜만이야. 소율이가 말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나 강해졌어.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했다. 배신, 상처, 사랑.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소율이가 물었다. 소라는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 라고 답했다. 이별 후, 소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죄, 내적 갈등. 모든 게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잃어버린 사랑, 상처받은 관계. 결국 소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 사랑이 옳았을까?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다. 동성애는 선택인가, 운명인가? 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았을까? 아니면 지키는 게 옳았을까?